도망이 임하는 데가 없는데. 아이고 환영합니다. 목이 좋네. 손을 잡고 한번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손을 이렇게 하면 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아까 했어.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건 다르죠. 네, 환영합니다. 서시장님하고 대변인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인데 어떤 거 많이 도와주시고 저렇게 안 대표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시간 되면 저 마이크 꺼질까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서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또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환경도 또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도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들을 살피셔서 기업들이 숨쉬고 원활히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자 욕구와는 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임 100일의 즈음에서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헨리 키신저가 정치적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다시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이 돼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전말. 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왔습니다. 네. 여러 국정 현안에 눈꽃 둘 새 없이 이렇게 바쁘신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여야 5청 회동을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을 빨리 안전하게 모셔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되었던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긴급 총력 대응 지시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하게 귀국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점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다시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 주가지수가 3,200으로 뛸 만큼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또 연설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잘 성공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우리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너디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합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아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화도 좀 자주 하고 또 오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의 의견도 드리고,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또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죠.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가 이제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치르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가끔씩은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건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기, 우리 국민들의 독립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웃음을 모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게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